16번부터 20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6학년도 16번은 작년에 나왔던 25학년도 4년기 문제를 좀 이제 그때는 강산 또는 강연기랑 반응시키는 반응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짝산과 짝연기가 반응해서 나오는 반응을 좀 잘 이해하고 있냐를 물어보는 정도로 나왔어요. 그래서 뭐 크게 어렵게 나오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16번 문제를 보면은 산의 상수 KA1, KA2 이렇게 제시가 돼 있고 H2A가 HA-가 되고 HA-가 다시 A2-가 되는 이런 단계적 사내리 반응식이 있다를 말하는 거고, 뭐 문제에서 줬으니까 그냥 바로 도표를 써서 보면은 H2A가 HA-가 되고 그리고 A2-가 되는데 KA1이 10-4승이니까 pKa1은 4다. 여기는 또 어떤 KA2가 X라 나왔으니까 이거를 어, 쫓아가면서 풀어나가면 되고, 첫 번째 상황에서 H2A가 0.1몰 농도 100ml, 즉 얘가 10m몰 있는 거죠. 그리고 A2-가 20m몰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pH가 8이었다 라고 나왔는데 이걸 뭐 보면 되죠. 그럼 H2가 원래 10이었고 A2-가 20이었다고 하면은 둘이 반응을 하게 되면은 10끼리 이렇게 중간으로 모이게 되면서 여기가 20이 되고 나머지 10 남아있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랬을 때 지금 그 당시 pH가 8이라고 하니까 이게 8인 거고, 예를 들어 여기를 뭐 어떤 네모라고 한다면 이때의 pH는 네모 더하기 핸더스 하슬바식에 의해서 로그 2분의 1이 돼야죠. 그쵸? 그러면 네모는 8 빼기 로그 2분의 1, 8 더하기 로그 2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로그 2가 문제에서 0.3이라고 나왔으니까 8.3이구나. 여기가 8.3이었다.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기억을 풀라는 건데, 이 네모라는 값이 지금 로그 지금 마이너스 로그 KA2를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로그 2 곱하기 10의 8승에 대해서 KA2는 2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네요. 그죠? 네, 그런 거고. 니은 A는 3.7이다. 문제에서 이제 가에 넣었던 거에다가 이제 H 플러스 또 30m몰 넣는 거예요. 그러면 가 조건에서 즉 20과 10인 이 상황에서 20, 11 때 H 플러스를 지금 30m몰 넣은 거고, 그러면 처음에 반응하고 나면 30과 20이 남게 되고 그 다음에 또 20을 옮기게 되는 거죠. 20하고 10 이때의 pH는 4 빼기 로그 2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로그 2가 마찬가지로 0.3이 나왔으니까 3.7이다. 니은 맞는 보기 되는 거고요. 디귿 B는 13이다. 마찬가지로 이제 가에 대해서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니까 조심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이때 OH-를 50m몰 넣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다시 이게 두 번째 푸는 거고, 20하고 11 때 OH-를 50m몰, 그러면 20을 옮기고 나면은 30이 되고 30이 되네요. 자, 이때 우리가 강염기, 약염기 혼합물이 됐어요. 강염기, 약염기 혼합물이 됐을 때 이때 pH 또는 pOH는 강한 물질, 그러니까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 그 자체의 농도가 됩니다. 그러면 농도를 따져야 되니까 우리 부피를 봐야죠. 부피를 보려고 하니까 총 300ml가 되네요.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밀리몰 단위였죠. 즉 이때 OH 마이너스 농도는 10분의 1 몰 농도가 되는 거고, 수소이온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3승이 되겠네요. 따라서 pH는 13이다. 디귿 맞는 보기 되죠. 답은 4번입니다.
네, 17번. 17번은 산화원 반응식 좀 뭐 되게 일반적인 산화원 반응식 문제고요. 적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산성 조건에서 X몰 농도 Cr2O72- 100ml에 과량의 I-를 가한 다음에 뭐 한다고 했는데, 자, 일단은 이런 문제 유형을 볼 때 나에서는 균형 반응식에서 개수를 다 줬고 가에서도 균형 반응식이긴 하지만 개수가 다 주어져 있지 않죠. 그러면 일단 이 개수를 찾기 위해서 산화원은 산화수를 따지면 되죠. 5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4가 있는 거고 플러스 12가 되니까 CR2 여기서 플러스 6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네요. 그러면 산화수 변동이 지금 마이너스 3 곱하기 어떤 값이 돼야 되는 거고 여기는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어떤 값이 돼야 되는데 이때 i가 3개씩 묶어 다니죠. 그럼 이 3개씩 묶어 다니는 거를 생각하고 또 CR은 2개씩 묶어 다니는 걸 생각하면은 그러면 여기다 2개를 쓰면은 마이너스 6이 나오고 여기도 이제 전자가 이동한 게 같아야 되니까 플러스 6일 때 여기를 9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D가 3이고 B가 9이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A가 스몰 a가 1이고 C가 2이면 되겠네요. 그쵸? 이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개수를 맞춰주면 되는데 H가 왼쪽에서 14개, H는 원래 맞고 5가 왼쪽에서 7개, 오른쪽에서도 7개. 아, 맞네요. 그럼 이 개수가 맞는 거고요. 문제에서 아까 개수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 A분의 D가 몇이냐? 스몰 A는 1이고 스몰 D는 3이죠. 기억 맞는 보기. 닌 가에서 CR2O72- 산화지냐? CR2O72- 는 현재 환원을 하고 있고 그쵸? 환원하고 있죠. 환원하고 있기 때문에 산화제다. 니은도 맞는 보기 됩니다. 금방 풀리네요. 자, 산성 조건에서 이제 넣었을 때 당량점을 통해서 현재 지금 CR2O72- 가 원래 초기에 몇 몰 농도였냐를 질문하는 거죠. 현재 CR2O72- 가 100x 밀리몰이었고요. I-는 과량이니까 우리 신경 쓸 필요 없고 S2O32-로 적정하는 이 당량점까지 간 90ml니까 얘는 90m몰 이 소모된 거네요. 자, 그러면 CR2O72- 가 과량의 I- 그리고 산성과 반응해서 만들어 놓은 게 3개의 I3-고 그 3개의 I3-가 그거의 2배만큼 반응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100x만큼의 CR2O72-로부터 생성된 I3-의 개수 그러면 그거의 2배한 만큼이 우리가 이 반응에 필요한 S2O32-의 양이잖아요. 이게 90m몰이라는 거고요. 그럼 얘를 계산하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값이 100x는 3호 나누면 30이고 또 2호 나누면 10을 보죠. 네, 15니까 x는 0.15다. 디귿도 맞는 보기네요. 답은 5번입니다. 자, 18번이고요. 18번은 농도차 전지예요. 농도차 전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개념을 한 번에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상황 파악이 잘 안 돼 있는 분들한테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좀 한 번에 여러 가지 묻는 방법을 잘 찾았더라고요. 88번 그림은 은 전구에 사용된 두 개의 반쪽 전지를 옆다리로 연결한 농도차 전지다. 자, 농도차 전지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이 전지 전위 값을 따질 때 표준 전지 전위 값이 0이죠. 그래서 0 빼기 n분의 0.06 로그 q에서 이게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결과론적으로는 n분의 0.06에 로그 농도비가 들어가더라 라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왼쪽과 오른쪽에서 2배 차이 난다 그러면 n분의 0.06 로그 2 10배 차이 난다 그러면 n분의 0.06 뭐 100배 차이 난다 n분의 0.06 곱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는 거죠. 문제에서 두 반쪽 전지에서 Ag 플러스의 농도는 각각 X몰 농도와 1.0몰 농도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왼쪽 반쪽 전지에 NaCl 고체를 첨가해서 충분한 시간이 흘렀을 때 첨가한 NaCl 고체의 양에 따른 전지름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지금 왼쪽에다가 Cl-를 첨가하면서 Cl- 첨가하면은 어떻게 돼요? Ag 플러스하고 Cl-가 반응해서 AgCl 앙금을 만들면서 Ag 플러스 농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25도씨에서 AgCl 용해도 곱상수를 제시한 거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반응이 AgCl 고체가 뭐 이게 사실상 역반응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Ag 플러스 더하기 Cl 마이너스인 거고 이때의 KSP가 몇이냐? 뭐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거는 원래 농도비가 어쨌든 간에 왼쪽이 줄어들면서 결국 이 농도비의 관계가 점점 커지고 농도비가 커지면서 이 전지전이 값도 커질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NaCl 양을 넣지 않았어요. 일단 표가 제시되어 있는데 좀 표에 대해서 미리 한번 보고 가자면 1번, 2번, 3번, 4번이라 했을 때 1번하고 4번은 지금 두 개의 칸을 모두 채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해석할 때 1번하고 4번을 먼저 해석할 거고 2번하고 3번은 각각 가와 나르면서 빈칸을 지금 만들어 둔 겁니다. 그러면 1번, 4번을 먼저 해석한 다음에 2번, 3번을 그 다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인 문제풀이 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일단 1번을 먼저 보면은 NaCl 양을 넣지 않았을 때, 즉 이 초기 상태일 때 왼쪽에서 H 플러스가 X몰 농도고 오른쪽에서 H 플러스가 1몰 농도인 이 상황에서 두 배 차이였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배 차이인데 지금 현재 왼쪽에서 누가 산화하고 누가 환원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X가 2이거나 2분의 1이다 라고 여기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왼쪽에서 지금 H 플러스가 더 많아서 얘가 환원을 해야 되는 상태라면 그땐 얘가 2일 거고요. 반대로 얘가 2분의 1이었다면 얘는 산화하고 오른쪽에서 환원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상태에서 이제 쭉 봤는데 지금 NaCl량을 점점 늘려나가는 거고 4번을 보니까 NaC를 많이 넣었으니까 이때 어떻게 됐을 거예요? 이 과정에서 H 플러스 양은 줄어들었을 겁니다. 줄어들었더니 그때의 에너지 전이값이, 그러니까 전지 전이값이 현재 더 커졌죠. 이걸 보고 줄어들었네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마이너스가 붙다고 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현재 958이 10-9승이 9승이기 때문에 이거는 플러스 값인 겁니다. 플러스 값이고 실제 그 값도 더 커진 거죠. 0.059에 뭐 9배, 10배 이렇게 곱한 거니까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왼쪽에서 H 플러스를 줄어들었더니 처음에도 전지전이 값이 플러스였고 마지막에도 전지전이 값이 플러스였어요. 그러면 만약에 왼쪽에서 원래 x가 2여서 왼쪽이 더 컸어요. 왼쪽이 더 컸다면 그러면 그때는 여기가 산화를 했겠죠. 여기가 그렇죠. 여기가 환원을 했겠죠. 그리고 여기가 산화를 했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왼쪽에서 H 플러스가 너무 줄어들면 오히려 1보다 줄어들면서 여기가 더 감소한 형태가 되면서 이때는 여기가 산화를 했어야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초기 상태와 이 나중에 NaC를 많이 넣었을 때의 상태에서 환원을 한 주체와 산화를 한 주체가 뒤바뀌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지현 값이 부호가 반대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1번과 4번 이 조건에서 처음에도 플러스였고 마지막에도 플러스였어요. 그러면 이 왼쪽에서 산화하고 환원한 주체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고 현재 H 플러스가 줄어드는 거가 확정적이기 때문에 이때는 얘가 산화를 하는 건데 처음에 얘도 산화를 했었다는 거죠. 맨 처음에서. 이걸 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호를 보면서 얘가 x는 2가 아니라 2분의 1이었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이었고 애초부터 얘가 이게 아니라 왼쪽 전지는 애초에 산화 전극이었고 여기가 환원 전극이었구나 가 판단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1번 x는 0.5다 1번이 맞는 부호가 되는 거고요. 2번 산화 전극이다 맞는 부호이 되죠. 사실 1번이 맞았다고 판단하면 2번도 자동으로 맞는 거고요. 2번이 맞았다고 판단되면 1번도 자동으로 맞는 판단이 돼야 돼요. 그런 거고. 자, 3번, 4번에서는 가와 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우리가 3번, 4번을 먼저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3번, 4번 먼저 대답할 수는 없고 3번까지는 대답을 할 수 있긴 한데 일단은 마저 4번을 먼저 대답을 하고 하는 걸 할게요. 5번 A는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다. 자, 우리가 CL을 마이너스를 0.052몰 넣으니까 지금 이 전지전의 값이 이렇게 됐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이게 0.0592 곱하기 로그 농도비가 나와야 한다 했죠. 근데 이 농도비가 이 값을 넣으면 로그 여기만 따지면 로그 9 곱하기 10-9승의 마이너스 1승이 되고 그게 로그 9 곱하기 10-9승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에서 이게 로그 농도비인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즉 왼쪽에서 Ag 플러스의 농도가 9 곱하기 10-9승 몰 농도가 됐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이걸 추적하기 위해서 용도 평형식을 쓰면은 AgCl 고체가 Ag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될 때 처음에 Ag 플러스는 우리가 2분의 1 몰 농도 있었으니까 0.5 몰 농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Cl 마이너스를 0.052 몰 넣었는데 그게 부피가 100ml였죠. 그래서 Cl 마이너스는 0.52 몰 농도가 되는 거고 얘가 모두 역반응 완결일 때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에서 Ag 플러스는 거의 0이 가까운 숫자가 나오고요. Cl 마이너스는 0.02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 Ag 플러스 농도가 여기 나온 네 번째 줄에 있는 값을 통해서 얘가 9 곱하기 10-9승이었구나 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왼쪽과 오른쪽에서 농도비가 9 곱하기 10-9승배 나오는 거니까요. 자, 이러면 이거 둘이 곱하면 이게 AgCl에서의 KSP가 되는 거죠. 이거 둘이 곱하면 얘를 이제 2 곱하기 10-2승이라 써야 우리가 판단하기 편하죠. 그러면 18 곱하기 10-11승이고 왼쪽을 소수로 바꾸면 1.8 곱하기 여기를 10분의 1 배하면 여기를 10배 해야죠. 10-10승배 10-10승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KS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KSP가 A였으니까 이게 A고 1.8 곱하기 10-10승이다. 5번도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자, 3번은 가에서 이제 0.04냐 물어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지전위 값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게 0.0592 곱하기 로그 농도비인 건데 이게 농도비가 10배 관계다라는 거죠. 열 배인데 누가 더 많겠어요? 당연히 오른쪽이 더 많은 겁니다. 즉 왼쪽에서 Ag 플러스의 농도가 0.1몰 농도라는 거죠. 그러면 Ag 플러스를 0.1몰 농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Cl- 양이 몇이냐라는 거고요. 반응식을 세워보면 알긴 아는데 한번 쓸게요. 얘가 원래 0.5였어요. 그러면 얘를 줄여가지고 여기를 0.1로 만들기 위해서는 얼만큼 Cl-가 필요하냐? 당연히 0.4만큼이 필요할 겁니다. 이때 Cl- 정도는 우리가 계산하면 구할 수 있긴 한데 굳이 물어보지 않았는데 계산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Cl-의 농도가 0.4여야 되는 거니까 몰수로는 0.04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도 옳은 보기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4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실전에서는 그냥 1, 2, 3, 5번만 풀고 4번은 안 풀어도 되고요. 4번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어서 4번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Cl- 농도 여기가 지금 0.5몰 농도인 거거든요. 0.5몰 농도. 자, 이 0.5몰 농도가 초기에 들어있는 Ag 플러스 농도가 같죠? 이렇게 되면은 그쵸? 그러니까 이게 둘이 같아지면은 계속 이 공식을 쓰게 되는데 여기가 0.5고 0.5로 같아요. 그러니까 0.5일 필요도 없고 그냥 같기만 하면은 이거 모두 소모가 돼버리거든요. 둘 다. 둘 다 모두 소모가 되면은 여기가 둘 다 0에 가까운 숫자가 되면서 여기 이 농도 값이 같아집니다. 이건 어떤 상황과 같냐면 그냥 AgCl을 물에다가 넣은 상황과 같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때는 AGCL이 둘 다 1가니까 KSP의 루트에 씌운 값만큼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용해도 표현에서 되게 기본적인 형태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AG 플러스 농도는 A에 관련된 값이 아니라 A의 루트배 씌운 만큼 값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따지자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0.0592 곱하기 로그 A가 돼야 됩니다. 4번은 틀린 보기다. 판단이 돼야 됩니다. 용해도 표현에서 좀 여러 가지를 물어봤고, 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면 좀 헷갈릴 만한 문제였습니다. 이게 전지전이 반응이기도 하지만 농도 비전지 반응이기도 하지만 용해도 곱상수에 대한 질문이기도 했다고요. 사실 이 부분은 좀 제가 수업할 때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이어서 다른 분들은 잘 푸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다음은 차기온 물질이고요. 니켈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가에서는 지금 개형을 보니까 이거는 사면체, 얘는 이제 평면사각형 형태가 되네요. 그림은 니켈 2 플러스의 4배의 착물에서 니켈 3D 오비탈의 에너지 갈라짐을 결정적 이론의 근거에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결정적 갈라짐이니까 니켈이 지금 몇 전자짜리냐를 봐야죠. 사실 MD를 준비한 입장에선 니켈이 뭐 몇 쪽이냐 이런 거를 알 필요 없긴 한데 편입까지 따지면 이게 기본 그 암기사항이 들어가는 거라서 알아주면 되고요. 얘는 10쪽이고요. 니켈 2 플러스의 4배의 착물에서는 얘를 이제 DH라고 그래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온한 순서 없이 NiX4, NiY4, 2-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각각 노란색, 파란색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걸 봤을 때 일단 색깔이 나오면 그 색 원형판을 그려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빨, 주, 노, 초, 파, 보에서 여기서 끊기는 거고 노란색을 띠고 있는 얘는 지금 보라색을 흡수하고 있을 거고요. 얘가 Ni 뭐 X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파란색을 띠고 있는 얘는 지금 주황색을 흡수하고 있을 거고 얘가 Y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에너지는 지금 빨간색에서 보라색으로 하면서 점점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X가 더 에너지 준위가 더 큰 거고 그러면 에너지 준위가 더 큰 나가 NiX4겠네요. 그리고 가는 반대로 더 작은 거니까 얘가 니켈 Y4 2-다 라고 판단이 여기까지 되는 거고요. 각각 D8 구조를 따지는 거고 4면체에서는 기본적으로 하이스핀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이렇게 되는 거고 니켈에서는 지금 뭐 D8이면은 뭐 여기까지 다 채워진다고 보시면 되죠. 1번 NiX4 2-는 사각평면 구조다. 평면 사각형 맞는 보기 되는 거죠. 1번 옳은 보기. 2번 NiY4 2- 홀전자 개수는 2개다. 2번도 맞는 보기 되는 거고. 3번에서는 니켈 2 플러스의 3DXY와 3DZ2에서 오비탈의 전자 개수는 같냐? X에서 지금 평면 사각형에서는 여기로 다가오는 리간드에 대해서 되게 들뜨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x제곱 빼기 y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가 xy가 되는 거고 여기가 z제곱이 되는 거죠. 문제에서 3dxy와 z2의 오비탈의 전자기수는 같냐? 두 개씩 같고요. y4 2-에서 xz와 yz의 오비탈 에너지는 같냐? xy, yz, zx 이렇게 있는 거 여기가 x제곱 빼기 y제곱과 z제곱이 있는 거죠. 에너지 준위는 같고 5번 니켈 2 플러스에서 3D x제곱 빼기 y제곱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기본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NiX4 2-에서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이 틀린 보게 되네요. 답은 5번입니다. 뭐 어렵게 나오지 않은 문제고요. 이 문제 정도는 각각 이게 평면사각형과 사면체에서 준비가 잘 돼 있다면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20번 실험 문제고요. 실험 문제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화학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있냐라는 질문에 좀 더 가깝고
사실 뭐 답만 찾기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거지만 실험은 꼭 뭐 우리가 평형이나 이런 거 준비하기도 바쁜데 시험을 준비해야 되냐? 뭐 실험 준비한다고 해서 내가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뭐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험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험에서는 꼭 알아야만 각 선지들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어야만 답을 고를 수 있다기보다는 몇 가지 좀 중요하게 포인트로 찝는 그 선지만 알면은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웬만하면 시험장에서 포기하지 않고 풀었으면 좋겠고요. 내용을 읽어볼게요. 다음은 MnO4- 수용액을 표준화한 실험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료에서 반응식에서 MnO4- H2C2O4랑 그리고 산성 조건 하에서 이러는 반응식이 나와 있고요. 보통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게 매번 물어본 패턴이 비슷한데 보통 이제 산화수를 한번 따져보게 됩니다. 근데 뭐 일단은 내용을 먼저 읽어볼게요. 수용액의 색에서 MnO4-는 자소색을 띠고요. Mn2+와 H2C2O4는 무색을 띠네요. 그러면 뭐 내용을 봤을 때 얘가 무색이고 얘도 무색이더라. 그러면 MnO4-가 있을 때만 자소색이겠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미지 농도의 MnO4- 수용액을 준비한다. MnO4-의 농도를 우리가 판단하는 문제니까 그러겠죠. 부피 플러스 1L 부피 플러스 크에 충분히 건조된 Na2C2O4 2- 그러니까 이게 보면서 이게 C2O4 2-구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0.1몰을 넣고 증류수를 가해 녹인 후 증류수를 표시선까지 채워서 표준형을 만든다. 1L 부피 플라스크라는 건 그냥 뭐 1L를 채우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1L 안에 지금 C2O4 2-가 0.1몰 들어가 있는 거고요. 1L 안에 있는 거를 100ml 넣는 거니까 여기는 그러면 C2O4 2-가 0.1몰에 10분의 1배 0.01몰 존재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100ml만 따라낸 거니까 뭐 이걸 농도를 계산한 다음에 100ml를 곱해서 생각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황산 산물 농도 10ml 이건 뭐예요? H2SO4 30mm몰 즉 0.03몰을 넣은 거죠. 이론상 H2SO4는 수소이온 농도를 그거 자신의 2배만큼 그러니까 0.06만큼 넣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있어요? 산성 조건에서 C2O4 2-랑 얘랑 반응하면은 H2C2O4 0.01몰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H2에서 H 플러스는 0.02몰 정도 소모됐겠지만 얘는 이론상 0.6몰까지 만들 수 있는 애라서 반응하고 나서도 충분히 남을 수 있게 됩니다. 전 그렇고요. 거기서 MnO4- 수용액을 천천히 가해서 적정한데요. MnO4-를 여기다 넣은 거니까 지금 우리한테 이미 과정 다까지 따졌을 때 여기까지 다 준비가 된 거고요. H+는 이미 과량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얘가 한 개 반응물처럼 되는 거고 여기는 지금 과량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 H2C2O4랑 MnO4- 반응하면 바로 Mn2+를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무색이었겠네요. 그죠? 그러다가 무색이었다가 MnO4- 얘를 계속 강한데 그러면 MnO4- 남겠죠. 남는 시점이 우리가 실험하는 종말점인 거고 그러면 처음에는 무색이었다가 MnO4- 남는 이 마지막 격에서 자주색이 남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MnO4- 수용액이 얘가 몇 몰 농도인지 모르지만 X몰 농도가 25ml 소모됐다. 즉 25X 소모됐더라 라고 판단하는 것까지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내용을 따지면 1번 Na2C2O4는 1차 표준 물질이다. 우리가 Na2C2O4는 몇 몰 농도인지 알잖아요. 그쵸? 얘를 몇 몰인지 알고 있으니까 1차 표준 물질이다. 맞는 보기 되는 거예요. 뭐 크게 의미가 있는 선제는 아니었고요. 2번 과정 라에서 전자는 H2C2O4에서 MnO4- 이동한다. 자, 이것 때문에 보통 산화수를 따진다고 하는 거죠. 지금 좀 따지면 마이너스 8 여기 플러스 7인 거고 플러스 2가 되고 그러면 여기로 지금 마이너스 5 얘가
전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얘가 환원하고 있는 거죠. 환원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지금 산화할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SU 플러스 3. 여기는 이제 플러스 1 되는 거니까 H2, C2O4가 산화하고 MnO4-는 환원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H2, C2O4에서 산화를 해서 전자를 잃고 여기서 튀어나온 전자가 MnO4- 이동하면서 Mn2 플러스 되는 거죠. 2번도 맞는 보게 되고요. 과정 라에 적정해서 혼합용의 pH는 커진다. 과정 라에서 지금 따지는 거 보니까 과정 라에서는 지금 이 반응이 일어나요. 이 반응. 그러면 H2C2O4랑 MnO4- 반응하는데 그 과정에서 H 플러스가 감소하죠. 그럼 수소연 농도가 감소하는 거니까 pH는 점점 더 염기성 쪽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pH가 증가한다. 3번도 맞는 보게 되는 거고. 4번 니은은 무색이냐? 기억이 무색이죠. 니은은 자주색이어서 4번이 틀림보기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봤을 때 이게 그냥 이 표만 봤어도 이게 4번이 틀렸다라는 건 인지할 수가 있어요. 딴 거 다 몰라도 이 내용을 다 몰라도 MnO4와 지금 얘를 넣고 있으니까 마지막엔 얘가 남을 텐데 그럼 얘가 마지막에 자주색이어야 되지 왜 이거 무색이지? 이렇게만 해도 20번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마저 풀이를 하게 되면은 실험 결과로부터 계산된 MnO4- 수용액의 농도는 0.16몰 농도이다. MnO4-의 수용액 지금 소모된 게 25X고요. 그럼 지금 X가 몇인지를 따지라는 거죠. 근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H2C2O4가 0.01 만큼 반응한 거였기 때문에 MnO4-는 그거의 5분의 4배 만큼 반응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5분의 2배죠. 네. 곱하기 5분의 2가 되는 거고 그러면 따라서 25x는 100분의 1 곱하기 5분의 2인 거고 x는 100분의 1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25분의 1 뭐 이걸 하라는 건데 아니죠 0.01 얘는 이제 여긴 밀리몰 단위로 했으니까 얘를 10밀리몰 이라고 봐야겠네요. 그죠? 얘를 10 실수할 뻔했네요. 네, 10. 그러면은 얘가 2인 거고 25분의 4이고 얘를 지금 0.16이라 했으면 그러면 이제 분모를 100으로 만들어주면 편해요. 분모에다가 지금 4를 곱하고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100분의 16, 0.16 맞는 보기가 되네요. 5번 옳은 보기.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은 4번이었다. 근데 우리가 1, 2, 3, 4, 5번 다 풀어야 4번이 정답인 걸 아는 문제는 또 아니었다. 그렇고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20번까지 풀이를 다 했는데 MD 20 이렇게 26학년도에 대한 총평을 제가 카페에 글을 쓰긴 했는데 여기 이 영상에도 하단에 댓글이나 이런 데 좀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